시작하십시오. 네, 소리 시작됐나요? 네, 5시 10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UR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잠깐 시청하신 분이 한 5분 정도 계시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5시에 오늘 TV의 문을 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또 윤철신 사장님께서 이 우리 사회자와 그 출연자의 이 테이블에 커피를 쏟아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는데 약 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본인이 아마 편집해 낼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 자료를 좀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 뭔가에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를 드릴까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그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윤영덕 TV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그 연락을 윤철신 사장한테 받으면서 저는 좀 천천히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윤철신 사장님이 여세를 몰아 바로 하자 그래서 여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세를 몰아 바로 하시자 뭐 이런 이야기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5시 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자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시청자 한 분이라도 뵈면 좋은 것이고. 네. 자, 일단은 10분간 방금 형성된 유튜브 방송의 UR을 복사해서 친구들과 유권자에게 알려서 우리 방송에 시청자를 초대하는 일명 호객행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도 초대하시고. 네.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윤영덕 TV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의 UR을 복사해서 친구들, 카톡 친구와 SNS 친구를 초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많이 초대해 주셔서 같이 좀 재밌게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링크를 거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방송 출연으로 해서 거래하겠습니다. 저는 제 페북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저도 페북에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의 스태프들께서 그리고 배우자이신 김현정 여사께서 주변에 쭉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TV 3회 민주당 후보 면접 후기 및 전국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또 다소 지루한 점도 있고 또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약 60분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그렇게 짧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짧은 건 아니고요. 이게 1시간이면은 근데 또 모르죠. 워낙 또 진행자인 제가 또 말도 많고 또 요즘에는 또 윤영덕 후보님께서 또 말씀이 영 재밌어지셨어요. 그래요? 또 의외의 반응도 있고 하니까 약 60분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먼저 시간을 정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버리면 또 항의가 나오니까요. 약 60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 전에 그 유튜브 방송 녹화를 하나 하고 왔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CNN 21, CNN 21이라고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튜브 방송 채널인데 구독자 수가 약 8,000명? 네. 그리고 지금 조회수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것이 약 270만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쪽 지역 미디어 방송계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네. 그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15분 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아, 생방송이었습니까? 녹화를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아, 녹화를 네. 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 왜 정치에 나서게 됐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고 또 본인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뭐 이렇게 정치 활동도 하셨고 또 뭐 학생운동에서 회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마이크에는 그래도 적응이 되셨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방송을 2번 했던 게 좀 경험이 됐겠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떨립니다. 저희 뭐 윤영덕 제 이름을 걸고 네. TV 방송, 유튜브 방송을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떨리는 마음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윤영도 후보님께서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이제 재미도 좀 느끼고 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윤천신 사장이 저에게 이제 뭔가 이걸로 돈을 좀 벌자 이런 제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됐는데 후보님 지금도 좀 떨고 계신다 하면 아니 그 윤천신 사장님이나 우리 그 이재식 시장님은 어때요? 네. 뭐 지금 그 이렇게 뭐 주변에서 뭔가 제안이 접촉이 오냐고 아니 뭐 저희 2사람의 이야기지 아직은 윤영도 후보 사무실을 벗어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12명인데 제 컴퓨터에는 12명 오셨는데요. 네 그러죠? 네 10명이 넘으셨습니다. 자 UR을 복사해서 친구를 초대하는 시간은 계속 쭉 진행되는 거니까요. SNS 통해서 배포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윤철지 사장님이 특별하게 부탁을 좀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30명이 넘으면 네. 그 독자적인 URL을 부여받을 수 있대요. 아 지금 구독자 수가 20명인데요? 예. 아 그래서 그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 윤영덕 TV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조만간 30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임시 URL을 구해받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근데 그게 꼭 너무 윤철신 사장한테 개인적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여기서 뭐 이 정도 하고 저는 오로지 윤영도 후보가 지금 21대 총선에 뭔가 근승을 하시라고 제가 여기에 공모하는 것이 사실 그래도 보답이 뭔가 있어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윤영덕 TV 3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저희들에게 어려운 고난에 가까운 이 일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 어쩐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광주에는 이제 추가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43,000여 명,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거의 다 42,600명이 중국인이시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018명인데 그 중에 중국 분들이 이제 1,016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확진자 28명에서 멈춰 있는 것 같죠? 네. 광주 전남 광주 2분, 전남 1분. 거기 16번, 18번, 22번 확진자에서 더 이상의 다른 확진 소식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이제 어제 오늘로 해서 16번, 18번 접촉자들에 대한 확진자들에 대한 접촉했던 사람들의 격리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그런 것에 큰 일단 고비점이 될 것 같고 또 우한의 교민들께서 3번째 오늘 이렇게 입국해서 이천에 있는 국방과학원으로 이동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좀 들었고요. 관련해서 뭐 광주시청이 또는 뭐 광주시가 대응을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윤영덕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요즘에 근황과 활동에 대해서 남구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그동안 몇 차례 유사한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잘 대처를 해왔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되살려서 더 꼼꼼하게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서셔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특히 우리 광주시도 광주 그 광역 시장이시죠. 이용섭 시장님께서 직접 본부장이 돼서 진두지휘를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평가도 광주시 그 대응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안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청도 방문하셔서 양승조 도지사와 함께 그 격리시설을 이제 같이 방문하셨던 훈훈한 모습 좀 보였고, 광주시도 지금 이제 몇 가지 조치들 중에 첫째는 이제 시청 구내식당을 운영을 일주일간 중지했대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제에서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주변 상가에 워낙 장사가 안 되니 구내식당을 좀 쉬고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졸업식이나 각종 모임 소모임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념일에 꽃 사주기 캠페인 이런 아주 아직은 수수한 움직임입니다만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분위기, 골목 상권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좀 함께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좀 전에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광주가 좀 모범인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그 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마트도 한 군데가 폐쇄가 됐었다고요? 네네. 거기가 우리마트였던가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죠? 그 지난 9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그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염려가 있으셔서 직접 그 김병래 남구청장하고 같이 그 방문을 하셔서 위로도 하고 또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러한 행보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누차 두 번, 세 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두 번, 세 번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직은 백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은 전파력, 감염력을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런 것이 지역 경제나 특히 이제 골목 상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 이렇게 우리 광주 시민과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들은 너무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숫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마트 같은 경우는 아주 잠깐 이렇게 들렸다가 갔던 곳이고 또 충분하게 소독이라든가 등등을 좀 치렀고, 역시 다른 지역입니다만 미래로 21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큰 21세기 병원인가요? 네, 거기 아주 뭐 이렇게 어찌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다 같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광주 시민들께서 너무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협조도 하고 계신데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5.18 그 험난한 그 시절에도 서로 돕고 연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간에 보다 돈독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소소한 것이나마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조만간에 이 힘든 시기를 좀 벗어나서 또 서로 손잡고 활짝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두 번째 윤영덕 TV 마무리 시간 때 그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어떤 그 호칭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영덕 후보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지명이 이런 어떤 전염병의 이름으로 통용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혐오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옳지 않는 이야기에서 잠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오늘 지금 신문에 그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공식 질병의 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실 뭐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 시간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조선일보가 또 뭐라고 하고 WTO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권의 문제이고 또 이런 혐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사용해달라고 하니까 북한도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도대체 북한 따라가냐? 아니 지난 시간에 이재식과 윤영덕 했던 이야기를 WHO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시비를 거는 건 좀 수준 이하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데인데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질병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뭐 이해하기 쉽게 뭐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을 때 유력 일간지나 또 유력 정당에서 네.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따지고 그러는 것은 뭐 참 이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조선일보는 참 꼬투리도 잘 잡아냅니다. 이 어디서 잡아내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제 저희 어머님처럼 이제 치매가 아주 아프신 분들이나 예를 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요. 부디 바라건대 명칭에 대한 논란보다는 예방 그리고 환자의 발견과 치료가 우선인 그렇죠. 이런 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특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정치 이야기로 또 우리 저희들은 선거를 해야 되니까 정치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요런 어떤 우한 폐렴 못지않게 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종로 출마 선언을 하고 민생 탐방 첫 번째 시간을 또 가셨다가 또 오뎅과 떡볶이를 드시는 과정에 80년 무슨 광주에 무슨 사태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5.18을 폄하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 정황부터 이쪽 사실은 광주 시민들과 여러 군데서 분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좀 가당치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렇게 한나라의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아직도 40년 전의 그런 역사인식에 갇혀있다고 하는 것이 서글프죠.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깨나 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봐서 공안검사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40년 전에 소위 군부독재 정권, 군부가 사용했던 그런 역사 명칭을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좀 많이 슬픕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대화가 나오기 이전에 다른 거기 풀 버전을 좀 봤어요. 처음 가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꼴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5-6명이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사진을 찍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식점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처음에 좀 이렇게 시키셨다가 떡볶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 말았을 때 옆에 기자분들이 이제 오뎅을 좀 먹어달라 뭐 이런 과정에 오뎅을 먹으면서 이제 잡아놓은 컨셉이나 이게 작전상 안 되니까 나오는 말에 5.18 광주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좀 붕괴하는 건 뭐냐 이게 정말로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면 괜찮은데 다분히 의도적이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큰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됐던 것을 폄하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런 행보였는데요. 정말 이런 정치인들은 정말 퇴출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무슨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역사 인식에도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근데 또 논평도 잘못했습니다를 내놓지 않고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을 내놓으면서 정말 수준 이하의 논평들을 내놓고 있고, 도리어 지금 정치권에 좀 항의를 좀 하니까 우리 5.18 우리 어른들 분들은 정말 대꾸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반응이 보일 만큼 심각한 일들입니다. 정말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황교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중충해져 버리는데요. 또 뭐야 어묵 국물이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안철수 또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안철수 분의 지금 그분은 또 뭐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귀국하셨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창당으로 주역이 됐던 바른미래당에 복귀하셨다가 그게 뭐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제3당을 창당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우리 정치를 보면 뭐 이러저러한 이 정치적 현상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뭔가 희망과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걱정과 답답함, 이렇게 우리 말로 그렇잖아요. 복창 터진다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그동안 기업 일구시면서 해왔던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를 시작하셨고, 또 나름대로 국민의 사랑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좋은 어떤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잠깐 이제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외국 가셔서 뭐 하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또 다른 당을 하나 창당하시는 것이 그동안 외국 가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성찰하시고 이런 결과 라는 것일까? 뭐 이런 창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아무튼 지금 시작한 지가 25분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은 60분 정도만 하기로 했는데 또 정치 이야기를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황교안, 안철수 등의 이야기를 꺼냈더니 너무 저도 좀 우중충해지네요. 오늘 또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식을 전하다 보니 우중충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선 뭐 안철수 전 대표는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철학과 소신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행위도 그것에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그냥 지금은 믿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정치를 하셨을 때, 또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평가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새정치가 뭐냐, 비전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도대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어떤 철학, 소신,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겸허하게 경청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자세히 윤영덕 후보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자들에 대한 면접을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을 지금 서울 가서 보신 거고,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월요일이죠. 그제. 네, 월요일에. 네. 그러면은 면접을 뭐 며칠씩 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구가 많고 또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모두가
지금 등록돼 있는 분들 오셔서 예를 들면 면접 시험을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면접으로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반영 비율은 10%. 네, 그럼 월요일에 서울 네. 어디서? 서울 중앙당사. 중앙당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보신 거. 그러면 광주 동구 남구 갑 동남 갑 예비 후보 같이 보신 거네요? 네네. 그 우리 공천심사관리위원회 네. 위원분들 쭉 앉아 계시고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네. 그리고 저희 후보자들은 나란히 한 줄로. 면접, 그야말로 면접이네요. 네네. 그 공천과 관련된 심사를 보시는 그 분들은 대충 몇 분 정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공천심사관리위원이 18분. 아,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이렇게 각기 역할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앞에 계시는데 세 분이 그럼 나란히 앉아 계시는가요? 그렇죠. 아, 그럼 일단 그 면접실의 분위기나 이런 건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이게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심사를 하시는 공천심사관리위원 분들이나 또 심사에 임하는 후보자들이나 그야말로 뭐 무겁고 진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거니까 분위기가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시간으로는 그렇게 많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지역구가 많고 또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했던 후보자들이 이미 그 1월 말에 28일이죠. 28일 날까지 해서 공천 신청을 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미 제출을 했고 그날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그걸 꼼꼼히 다 보고 살펴보신 것 같아요. 이 공천심사관리위원이라고 하신 분들은 뭐 모두는 아니지만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수치에 좀 약하긴 한데 이게 당내 인사 몇 프로? 가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외 인사가 9분. 거기다 이제 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한 절반 정도. 과거에 그 지방선거 할 때 공천심사위원 구성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그렇죠. 비율과 숫자는 다를 수 있으나 청년 그 세대 위원들도 상당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위원장도 계시고 또 영역별로 또 어떤 부문별로 분별을 하셨네요. 어찌됐든 디귿자로 이렇게 딱 그 위원들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살짝 뭐 떨리기도 하죠. 옷은 못 입으셨습니까? 옷은 그냥 평상복. 이렇게 이거 안 입으셨습니까? 거기에 이제 평상복을 입고 그럼 세 분이라 하면 최영호 후보님, 서정성 후보님, 그리고 윤영도 후보님 세 분이고 인물은 윤영도 후보님이 제일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물 콘테스트는 아니에요. 일단 뭐 포괄적 인물이에요. 포괄적.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윤영도 후보님께는 대략 어떤 질문들과 대화를 하셨나요?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시간도 짧고 이게 정치 신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보다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질문도 저한테는 하나 다 있었어요. 보통 학생운동 출신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현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왜 특이하게 공부를 시작해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됐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한테는 대략 뭐 어떤 식의 질문이었나요? 다른 후보들에게 일단 몇 개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본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선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본선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하고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 이런 네. 질문들하고 그다음에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 했던 활동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봉사활동하고 또 광주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좀 광주전려서죠 개설을 했던 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마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서류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시고 또 당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그 현장 실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도 아마 그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해명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남고청사 리모델링 문제랄지 또는 탈당 경력 문제랄지 또 뭐 이거는 유튜브에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재산 형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랄지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그냥 정황상 들어봐도 아주 가볍지 않은 매우 무거운 분위기에 시간은 짧지만 뭔가 그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자료나 현장조사의 느낌이 좀 왔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질문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 것 자체가 뭔가의 어떤 조사 과정을 펼쳐 있었겠네요. 대체로 오늘 금방 명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관이네요. 위원장은 원혜영 의원님이시고 부위원장에 윤호중 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위원회 전혜숙 의원님 박예철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이시고 이 성명만 말씀드리면 전용기, 이근영, 신명, 조병래, 안진걸, 오재일, 윤영미, 심재명, 이혜정, 이현정, 이다혜, 황희도, 은미경 그렇게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프로 기사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에 몫이 있네요. 여성, 외부, 여성, 뭐 청년 이렇게 다 내용들이 있네.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당내 인사 8명, 이분사 1명 이런 거고요. 좋습니다. 근데 SNS에 그 윤영도 후보님 사진까지 올리셔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 느낌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떤 기운을 느끼신 거죠? 그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첫 소개를 1분씩 하게 됐었어요. 근데 광주다운 젊은 정치를 반드시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그동안 그 기득권 정치의 낡은 틀 안에 있었는데 정치 혁신을 돌풍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제가 본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취지의 말씀을 그냥 후회 없이 전달을 해서 그렇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 그동안 해봤던 거지만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나오면 잘 받거나 못 받거나 시원한 그런 기분도 있잖아요. 유독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유독 자신감을 가져서 기운. 근데 이건 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그 기운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정치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후보자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그 후보자의 질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아마 제가 이게 중앙당사 공가에 또 나설지 않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2017년 그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는 다른 이제 그 사무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경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신 이후에는 중앙당사로 이게 그 캠프를 옮겼으니까요. 거기서 한 달은 못 되고 한 20일 넘게 있어서 아마 그런 기운도 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또 서울 여의도 앞에 중앙당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사도 있고 다른 당사도 있고 다 그 근방 블럭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의도 블럭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게 여의도 블럭인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계셔보고 그랬기 때문에 훨씬 그런 적응력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이시고 또 길 건너에 가면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15일이면 이제 길을 건너서 국회를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해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저는 촌스러워서 서울 가면 제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윤영도 후보님께서 그런 길을 좀 가셨을 거라고 보고 사실 이제 본인은 좀 조심하고 계십니다만은 청사에 대한 문제가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든가 또는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포함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찌됐든 수도 없이 많은 자료와 조사 과정이 그런 질문들을 했었다고 보고 이것은 뭐 다른 후보의 이야기니까 더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특히나 저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도 저는 이 시나리오를 짤 때 자꾸 윤영도 후보님한테 5분 전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자고 제가 막 재촉을 해요. 근데 윤영도 후보님 또 늘 또 원팀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 윤영도 후보님 말씀하시는 원팀이란 뭐죠? 뭐 다른 후보의 이야기가 아니고라도 윤영도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원팀이란 무엇이고 원팀이 왜 의미 있는 것인지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정치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유권자들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결심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제가 2년여 동안 모셨던 우리 그 대통령님이 임기 끝나실 때까지 정말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좀 바닥에서부터 그 튼튼한 힘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였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정부 10년을 경험을 했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뒷걸음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픈 그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또 일궈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원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정부 재집권 또는 4기 민주정부 구성 이것까지 그 국민들의 튼튼한 어떤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일구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당 그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이런 역사적 과제와 소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이 끝나고 이제 후보가 결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승리를 위해서 아마 모든 힘을 다 결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있죠. 그 정치의 과정은 모든 것이 평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제가 출마한 이 동남과 지역구에 같이 경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영호 후보나 서정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고 또 정치적 과정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과들에 대한 평가는 뭐 유권자들이 내리고 계시지만 또 후보자로 나선 특히 경쟁하고 있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어떤 평가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근거 없는 허위 비방 이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좋은 경제 그 틀 안에서 서로에게 그 뭔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또는 우리 정치 현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도 광주 내 타 지역구에서도 뭐 권리당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당원의 유출 문제라든가 몇 가지 이제 한두 가지 사례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유권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윤영도 후보라든가 21대 총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왜 일본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이 사람이 저 타 정당은 이제 또 이미 선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일본이 여러 명이에요? 네. 그럼 일본은 이렇단다. 예비 후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세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분들은 이게 일본을 달고 다니니까 네. 아이고 번호 잘 받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윤영도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민주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원팀의 정신, 저 역시 동의하죠. 저 역시 동의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논평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지금 너무 조용하고, 저쪽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인가요? 여기에 이 공천이 너무 시끄럽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정치인 출신이고, 이재 대표를 말씀하시겠죠. 황교안 총무는 정말 정치를 안 해본 공무원이어서 더 시끄럽다 라고 하는데, 무작정 조용한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이슈나 또 유권자의 궁금증은 좀 풀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데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네. 또 이제 워낙 점잖은 후보를 직접 모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직접 그 당사자로 그 경선 과정을 치르면서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정치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내 공천 과정에서 소위 경선 룰을 일찍이 확정을 하고 네. 시스템 공천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원들이나 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을 순전히 그 각각 후보자들이 풀어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은 당 안에서 뭔가 좀 이 수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권리당원이라든가 어떤 당원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함께 후보자들 같은 지역구라도 좀 토론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선거 끝나면 당에 좀 구체적인 것을 좀 정리해서 좀 제안을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이런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뭐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윤영덕에 관심 있는 분들만 여기 와서 그렇죠.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최소한 광역시도당 안에 이런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시 온라인 플랫폼이라도 만들어서 그렇죠. 네. 각 지역구별로 후보들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게 해주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시당에 들어오면 각각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 하기는 지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힘들 것이고, 시도당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방금 드는 생각인데, 저희 또 사실은 뭐 유튜브 방송도 제가 뭐 해봤으니까 오로지 윤철신 사장 만난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예비 후보 제도 없을 때는 이제 본선 진출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과거에는 또 유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게 불특정하게 사람을 동원하게 되거나, 또 부정과 불법이 또 동원하고, 또 돈 금전 선거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못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동원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이런 인터넷 방송을 개설해서 새 후보가 나와서 어떤 패널을 놓고 토론하는 거죠. 이걸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잡아내기는 너무 힘드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남구의 선관위에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아직은 선관위까지 아니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어떤 시당 홈페이지 좀 올려놔서 남구 동남 갑을 클릭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 분이 나오셔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이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거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도 서로 좀 하고. 아마 이제 이 경선 과정 이후에는 본선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에서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는 수 있다. 요인들도 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당원들이나 특히 유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후보로 나온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이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이제 광주 같은 곳은, 과거는 이제 광주 전남 포함해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제 대부분 특정 당내 내에서 경쟁이 이제 훨씬 본선보다 중요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라든가 첨예한 지역은 제가 그 원팀 정신을 좀 준수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광주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당선의 포인트인데 거기는 좀 치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요. 네. 다 할 수는 없으니 아무튼 이번에 서울 올라가셔서 면접을 보셨고 또 그 공관위원들의 압도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젊은 정치에 깨끗한 신인 정치 신인의 기백을 좀 발휘를 하고 오셨고 네. 좋은 기운도 받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면접이 끝나고 지역내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 또 후보님께서는 어떤 것에 중점해서 경선 과정을 좀 치르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내일까지 그 공천을 신청한 우리 당 그 후보자들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분관위에서 종합적으로 그동안 그 서류 심사, 면접, 또 그 현장 실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그 점수를 매기게 되겠죠. 예, 거기서 평가가 나오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최종적으로 경선 치를 지역하고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들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달 한 20일 이전에 좀그 1차적으로 경선 지역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권리당원 투표하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 그 여론조사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 후보를 확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날짜가 뭐 정확히 21일인건 아니지만 오늘이 12일인 걸로 놓고 보면 앞으로 열흘 안팎에 최소한 이 지역에 2명이 경선을 할 것인지 뭐 보통 들리는 이야기면 기본적으로 2명 정도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3명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뭐 광주는 아니겠지만 뭐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20일 정도 앞으로 1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공천에 경선에 기본이 이제 확정되겠다는 이야기죠. 그 발표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말씀하신 안심번호라든가 뭐 권리당원이라든가 뭐라든가 각종 그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나오겠네요. 네. 오늘 뭐야 지금 이제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뭐 더 많은 유권자와 더 많은 시민들을 좀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조건은 또 똑같을 수 있으니 앞으로 남은 경선 일정도 파이팅 하시는 걸로 해서 그래야죠. 예. 제가 뭐 가진 것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젊고 그 참신하다는 정치 신인을 그런 마음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가 가장 절박하게 지금 좋습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뭐 저희들하고 황교안 이야기하고 뭐 이러다가 너무 좀 침체된 분위기로 날씨도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은 60분을 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도 좀 조급하네요. 박수 한 번도 안 치고 너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청객도 소개를 안 하고 일단은 제가 그 윤영덕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 테니까요. 깨끗한 정치 신인 실력으로 세대 교체 윤영덕 화이팅! 화이팅! 죄송합니다. 무려 50분 동안을 너무 무거운 이야기 해버렸고 처음에 2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손님들도 와 계시는데 잠깐 손님들도 소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뭐 저기 인터넷 방송 망하신 윤철신 사장님은 좀 식상하시고 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커피도 엎질려 버렸고 그리고 또 박은서 후배님도 오셨는데 오늘 복장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있지 못하셔서 출연이 안 될 것 같고 오늘 혹시 출연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우리 김지연 여사님과 도훈이 성이 뭐죠? 정도훈과 김지연 모녀를 한번 모셔볼까요? 일단 도훈이는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도훈아 이쪽으로 와봐.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 안고 와보세요. 네. 억지로는 하지 말고 본인이 뭐 원하는. 카메라가 돌릴 수 없으니 도훈이는 몇 살입니까? 5살이에요? 네. 정도훈. 5살. 네, 5살 먹은 정도훈 어린이가 옆에서 우리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약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정책 공약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동남갑 윤영덕 후보의
주요 공약 5대 핵심 과제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치플레이는 새로운 남구, 더불어 함께 사는 남구를 위한 광주 전남 미래혁신 중심도시 남구건설이라고 하는 주요 때문에 그 중에서 저도 이제 그 5가지 핵심 과제 중에 그 5번째 이제 이제 공동체 경제 교육 중심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유권자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이제 대학 그리고 이제 청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윤영도 후보님의 특별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고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그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염려들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그 경제의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문제, 그다음에 양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그 경제적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만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좀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있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또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의 고민은 더더욱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위 공동체 경제라고 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 남구에도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거의 버텨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장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정부의 전략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를 보면 그 대학이 2개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성원대학교 2개나 있는데, 사실 남구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청년들이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막 북적북적하고 뭔가 청년 냄새가 그냥 거리에 그냥 확 퍼져 있는 이런 곳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참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남구가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창업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대폭적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약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고 또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남구를 만들기 위한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나중에 우리 유튜브 방송 기회가 있으면 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5대 핵심 과제 한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뭐 지역별로 주요한 이야기나 뭐 이게 어찌됐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어쩔 때는 또 뭔가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꿈을 찾아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조금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본지 한 것 같아요.
공약이 헛공약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네.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속지 않을 우리 그 유권자 의식도 저는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새로운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가치 이런 것은 정말 그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봤던 또 SF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과는 좀 공약과 그런 미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을 꾸는 이런 것을 좀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공약, 지역 발전 또는 공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전제로 한 문제인지 그렇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네. 저는 최근에 남구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봉선동이라고 하는 뭐 교육 중심이든 아니면 또 상류층에 대한 상징성이든 또 효천 요즘에 그 백운 노타리를 지나가면서 조만간 또 그 육교가 철거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복잡한 백운 노타리 백운 광장을 주변으로 해서 그 초고층의 지상복합이라든가 등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역이 발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주민의 불편이나 이런 게 눈에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그동안 이제 그 남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업적을 홍보를 하시는데 뭐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네. 뭘 하셨다. 근데 그것이 실제 남구에서 삶을 갖고 가고 계시는 우리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그렇죠. 어떤 네. 도움이 됐을까? 그런 부분은 좀 이참에 저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의원님들도 후원 다르고 시의원, 국회의원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각기 역할이 다르시지만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다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그분들을 신뢰하잖아요. 자, 누가 거기에 허가를 내줬을까? 누가 저기를 승인할 수? 물론 이제 법과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다 준수했다고 하겠지만 참 이렇게 특히 요즘 남구에 이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시개발 이런 문제가 절실한 곳이 이쪽 지역구인 것 같아서 우리 윤정도 후보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당선이 되시겠지만 당선이 되시면 국회의원, 나는 국회의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런 광주 시내 전체를 사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제 오늘은 이제 60분만 하기로 했는데요. 60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면접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 집중하셨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 이제 주로 어떤 선거운동 방식을 취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이제 선거법을 제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직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네. 측면도 있고 다만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한번 찾아서 저야 보다 많은 그 시민들 만나서 제가 가진 생각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갖고 계신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 경청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거운동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출근길 인사나 퇴근길 인사는 하신가요? 사거리 인사? 지금 출근길 인사 출근길 인사는 하시고 참 애가 타시겠어요. 참 이게 지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 유튜브 방송 그냥 네. 우리 각본 없이 3회째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질문 주고 받으면서 이것도 또 공개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치인이 어디 골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또 그동안 제가 미처 시간을 갖지 못해서 미뤄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전화 통화하고 이러면서 네. 전화 좋은 거 만나고 네, 전화 직접 하는 거. 일단 인터넷 방송 3번 하고 제일 발전해온 사람이 지금 윤영도 후보님이세요. 윤철신 사장님 거의 정체 상태고 뭐 오늘 뭐 장비도 별로 안 좋으시고 또 커피도 엎질리셔보고 저도 사실은 첫때 이후로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가장 발전해본 사람은 윤영덕 후보님께서 그야말로 일치월장 하고 계시고 이 윤영덕 TV의 진정한 스타는 윤영덕 후보님이십니다. 단련을 시켜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6월 복사하는 시작하는 타임에 우리 윤철신 사장님께서 커피를 엎지르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엊그제 보름 대보름 특집 방송 할 때 불엄 더위파리 뭐 이런 것도 했잖아요. 액땜 액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 일을 시작하면서 또 큰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소소한 실수나 소소한 잘못들이 나왔을 때 이건 도리어 액땜이 돼서 나중에 더 큰 화가 올 것을 미리 아주 적은 화로 마감하고 앞으로 길이 확 트일 거다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오늘 윤철신 사장이 커피를 엎질린 것은 우리 선거 캠프에 큰 액땜 새해 든 그 액땜이다 놓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요? 뭐 좋게 해석하면 되죠. 이 엎지른 것은 어쨌든 복이 보다 넓은 것으로 퍼졌다는 의미니까. 저와 윤영도 후보께서 대신 다 좋게 포장해 주셨고요. 윤철신 사장은 심심한 사과를 표현한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3번째 윤영덕 TV 방송을 좀 했었는데요. 이 다음번에는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제 앞으로의 선거에 대한 각오나 오늘도 유권자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조바심도 납니다. 뵙고 싶은데 이게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상가 돌면서 정말 많은 분들 뵀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기는 하지만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 뵙고 있고 또 저도 공부하고 가다듬어야 할 그런 이런 내용들을 또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정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좀 더 오랫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지금 저희들의 이제 권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선거 사무실에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말씀도 못 드릴 정도의 서로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후보님도 유권자들에게 전화 많이 드리시고 또 시청하신 분들도 윤영덕 교수님, 윤영덕 후보님 예전에는 행사 같은 데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 많고 또 여유 시간이 더 많으니 전화도 받으시고 또 격려 전화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좀 다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4번째 시간에는 더욱 씩씩하고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